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양곤대학교 오리엔탈학과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최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미얀마 민주화 사태에 관해서 조정은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조정은 의원님 의원실에 방문했습니다. 바리스타 손님 나와주세요. 두둔! 우와. 오랜만이다! 우리 오선지 식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님. 이렇게 네 카페 훈이에 허접한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 네. 제가 그 미얀마에서 공부하고 오셨고 미얀마 민주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다 그러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네. 저도 TV랑 유튜브에서만 보던 훈이님을 뵙게 돼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영광은 아니고 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 분들이 미얀마 하면 그냥 동남아시아 조그만 구멍가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동남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죠. 그렇죠. 네. 교통의 요충지고 뭐 잠재력이 굉장하죠. 네.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1살에 미얀마 가시게 된 이유는 저는 학부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원래 불신자세요? 원래 불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근데 사실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근데 불교학과를 간 게 신앙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미얀마를 나중에 유학 가기 위해서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네. 미얀마에 관심이 있었어요? 17살 때부터. 네. 더 재밌네. 4년 동안 불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석사도 불교학과. 그러셨어요? 네. 동국대학교. 그럼 석사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석사는 제가 졸업을 2017년도에 했어요. 아, 그 이후에? 네. 다니다가. 그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한참 막 올라올 때였겠네요. 네, 근데 그때 진짜 신났겠다. 너무 좋았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이제 나랑 이제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시대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미얀마로 간 거예요. 네, 2018년 석사 마치고. 석사 마치고 사실 양곤대학교가 한국인을 박사로 받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2018년도 6월에 입학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계속 그 과에 가서 교수님들께 이렇게 허락도 받고 친분도 쌓고. 그러면 학위를 바꾸는 뭘 할 생각이셨어요? 뭘 저는 하고 싶으세요? 사실상 미얀마 유학을 준비할 때도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학을 준비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도 그냥 저한테 주어진 역할을 이제 소화해 나가려고 하려던 참에 쿠데타가 터져서 제 미래도 같이 이제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까, 싸워서 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아유, 보시면서 어떠세요? 참담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 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 잡혀가셔서 현대 생사를 알 수 없고, 근데 제가 있던 NLD 경제연구소에 계시던 분들도 숨어 계시거나 이제 도망 다니시는 지금.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연락을 제가 쉽사리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네. 왜냐면 연락하다 혹시 들켰을 때 뭐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거나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나빠지는 상황에 처해서 그게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참 민주화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얀마 분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부러워하시고 아, 그래요? 지금 민주화 지지 선언을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많은 나라들도 하지 않나요? 일본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한국 정부, 언론, 국민들이 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져서 열성적으로 지지해준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들이 우리나라 군사 독재의 경험을 답습 또는 자신의 그 권력에 대한 정당화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세계여행 다니면서 그 굉장히 권위주의적 정부 관료들한테 네. 한국 모델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거의 10중 8구는 박정희예요. 네, 참 그게 안타까워요.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뭐 나눠지지만 답습할 가치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자기 국민들을 총칼로 억압하는 권력을 답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그 시절보다는 전두환 정권 때를 더 답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혹시 설마 들면 우리나라 최루탄을 수입합니까? 해서 그게 발견이 돼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얀마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3월 달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나라를 깊이 공부해 보는 건 우리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쵸? 네. 항상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비교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그래서 한 나라를 뿌리까지 한번 파보고 네. 다시 우리나라 오면 좋은 의미에서의 비판적 사고가 생겨요. 네, 그런 힘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소위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뭐 배울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저도 실은 좀 했었죠. 외국 나가기 전에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반드시 배울 게 있어요. 맞아요. 어떤 사회든지. 그렇죠? 한 가지만 좀 나눠주세요. 뭐가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점. 미얀마 분들의 기부 문화요. 기부. 네. 기부를 많이 하세요. 세액 공제가 많은가? 어떤 거요? 세액 공제.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런 그 불교 문화에서 기인한 보시 문화에서 기인한 게 이제 현대적으로 봤을 때 기부 문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본인의 생일날 이제 같은 과 친구들한테 교수님들께 이제 그날 점심은 자기가 다 사요.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 부모님들과 고아원이나 이제 양로원 그리고 약간 어려운 절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절에 가서 이제 뭐 학용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계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용품을 기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몇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생일 맞은 거의 모든 국민이 그렇게. 네. 그리고 지금 시위에 있어서도 미얀마 기부 문화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CRPH라고 해서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띄워주세요 영상에. 그 미얀마 임시국회가 지금 있어요. 봐봐 임시정부. 네, 그 국회에서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펀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21일 만에 921만 달러가 와. 모였고요. 십지일반으로. 네. 근데 그게 미얀마에 있는 국민분들은 못하고 해외에 있는 미얀마 분들만 했는데 이제 그 정도가 모였고 시위할 때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시위대를 향해서 점심 저녁 다 도시락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생필품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자기가 안 쓰는 물건을 갖고 나와서 이제 가져가라. 그리고 혹시 이거 가져가서 이제 남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기부해달라. 네. 그걸 가리켜요? 그냥 삶이에요. 그 사실상 스님들한테 새벽마다 부모님들 그런 문화가 탁파할 때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하는 걸 보고 그 생일날 뭐 기부하고 그걸 좋은 보시라 그러나요? 네. 우리말로? 네. 그랬을 때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을 상대로 교육이라든지 어른들이 먼저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기성세대가 기부해야 네, 맞아요. 젊은 분들이 그걸 좀 혜택을 누려보면서 기부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네. 네, 찍겠습니다. 미얀마어로 감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주 띵바네. 제주 띵바레. 네. 제주 띵바네. 제주 띵바레. 네. 네, 제주 띵바레입니다.